안녕하세요. 지식창고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술이 한 나라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또한 진보된 기술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단초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첨단 기술은 자금이 아무리 많아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진보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부정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겠죠. 최근 중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급 기술 인력 빼가기나 천인 계획을 통한 핵심 기술의 절취 등은 이를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하지요. 사실 이런 일들은 비단 오늘날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상 마지막 왕조였던 조선의 과학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세종시대의 업적을 가장 먼저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얼마나 높은 수준이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세계 과학기술의 성과를 시기별, 국가별로 정리한 1983년 발간된 일본의 과학사 기술사 사전을 보면 세종의 재위기간인 1418년부터 1450년까지의 주요 성과에 한국은 21개, 중국은 4개, 일본은 0개, 기타 국가들은 19개로 되어 있어 당시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종시대의 눈부신 과학기술의 토대는 후대에 가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단천연은법 또는 연은분리법이라 불리는 낙광석에서 녹는 점을 이용하여 은을 축출하는 당시 최고의 은 재련 기술입니다. 1503년 당시 양인 김감불과 노비 김건동은 연산군 앞에서 낙광석에서 은을 재련하는 단천연은법을 시연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낙광석을 며칠 동안 가열한 후 남은 재에서 순수 은을 채취하던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마저도 낮은 생산성을 가졌기에 조선시대의 단천연은법은 획기적인 첨단 기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세계 은 생산량 1위였던 스페인이 볼리비아 포토시 은광에서 사용한 수은 아말감 재련법이 한 달이라는 오랜 시간과 수은 중독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금속의 녹는 점을 활용해 은을 축출하는 단천연은법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고급 재련 기술은 주변 국가의 좋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에서도 이런 고급 기술의 해외 유출을 철저하게 방지하고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천연은법이라는 당시 최고의 재련 기술은 그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1506년 연산군의 폐위와 더불어 중종 반정 이후 발생된 사회혼란으로 다른 것을 살펴볼 여력이 없는 당시 실정과 이런 혼란기를 틈탄 지방의 부패한 관리들로 인해 아쉽게도 이 기술은 일본으로 유출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은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세계 은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렇게 생산된 은은 전국시대에 치열하게 경쟁하던 일본 다이묘들의 군자금으로 당시 교역하던 포르투갈을 통해 조총을 사들이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전국시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통일되기에 이릅니다. 이렇듯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이 어떻게 시대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진보된 선진 문물의 파급력을 경험한 일본의 도요토미 정권은 다시 한번 조선의 기술에 대한 야욕을 부리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자기 전쟁이라고 불리는 임진왜란입니다. 이 전란을 통해 수많은 조선의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당시 한국의 어리담긴 유구한 도자기 기술이 무력에 의해 일본에 전파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 강국을 넘어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다시는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창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